안녕하세요.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, 가슴 한쪽에 꼭꼭 묻어두고 살아오신 분들 많으시죠?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나,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려 합니다.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셨나요? 가족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던 사람. 내가 사랑한 만큼 과연 그도 나를 똑같이 바라봤을까 의문이 들던 사람. 오늘 이야기는 그런 질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여성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.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지 모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조용히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.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.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. 겨울이었고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. 작은 이불에 쌓인 채 울음을 터뜨리던 그 아이를 나는 내 아이처럼 안았습니다. 아이의 친아버지는 제 시동생이었습니다. 남편의 막내 동생이었죠. 젊고 철없던 그 친구는 대학도 채 졸업하기 전에 사고를 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집으로 끌려왔습니다. 그때만 해도 저는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낳은 여자라고 시댁에서 눈치밥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. 아무도 아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. 시동생은 울며 해외로 나가 일해서 돈 벌어오겠다고 했고 그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결국 우리 부부 몫이 됐습니다.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.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. 4배로 낳은 아이도 아닌데 어미 노릇을 한다는 게 괜히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기도 했죠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. 나를 바라보는 눈, 옹알이하던 입술, 내 품에서만 잠들던 모습. 내가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던 것 같아요.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렀죠. 그런 그가 유독 그 아이에게만은 다정한 모습을 보였어요. 출근 전 아이 이불을 덮어주고 퇴근하면 꼭 아이를 품에 안고 인사를 했습니다. 당신 원래 아이 좋아했어? 어느 날 제가 묻자 그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. 당신이 잘 키울 것 같아서 믿고 맡기는 거지. 그 한마디에 괜히 울컥했어요. 믿어준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저리게 할 줄은 몰랐죠. 하지만 그때 아주 잠깐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의심이 있었습니다. 혹시 이 아이 우리 아이일지도 모른다는. 시동생이 떠난 후 그는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.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오더니 그마저도 끊겼고 나중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됐죠. 아이의 성장 과정은 고단했지만 나는 매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. 아플 때는 밤새 이마에 찜질을 얻고 학원비가 없을 땐 제 귀걸이도 팔았고 고등학교 진학 앞두고는 유일한 제 금반지를 저당 잡혔습니다. 그 아이는 잘 컸어요.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은 남편을 쏙 빼닮았고 눈빛이 깊고 조용한 데서 나를 닮았다고 생각했죠.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아이도 대학에 가고 취직도 하고 이제는 거의 어른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던 중 남편이 쓰러졌습니다.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 말로는 말기암이었습니다.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. 그걸 알게 된 순간 내 마음속에 오래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. 왜 그렇게 아이에게 집착했을까? 왜 늘 내게 말없이 무언가를 감추는 듯 했을까? 왜 아이에게만은 따뜻했을까?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겨났어요. 남편은 병원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잘 키워줘서 고마워였습니다.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. 그게 고마움의 말이었을까요? 아니면 고백이었을까요?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. 마치 눈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.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긴 건 손때 묻은 수첩 하나, 책상 서랍 속에 접힌 편지 몇 장,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.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. 멀리 떨어져 있던 친지 몇 명, 동네에서 얼굴 알고 지내던 몇몇 이웃들, 그리고 나와 그 아이뿐이었죠. 아이. 이젠 아이도 아니죠. 남자답게 자란 그 녀석은 장례식 내내 담담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했어요.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 모습이 괜히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들더군요. 그날 오후
장례식장이 잠시 한산해졌을 무렵 검정 외투에 얼굴을 깊게 가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. 낯선 얼굴이었어요.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내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죠. 조금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예상치 못한 낯선 사람. 그리고 그 눈빛. 어디선가 본 듯한, 아니 느껴본 듯한 기묘한 눈빛. 장례식장 옆 빈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그녀는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. 한 장의 종이, 너무도 낯익은 이름이 적힌 문서. 출생신고서였습니다.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, 그리고 불안에 적힌 이름.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시동생이 아니라 제 남편. 분명 저는 이 아이가 시동생의 아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. 그렇게 알고 있었고, 그렇게 들어왔고,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. 하지만 그 문서 하나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.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?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장난 아니에요. 그 아이는 당신 남편의 아들이에요. 그 사람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시동생 이름을 빌려 키운 거예요. 그럼 당신은 누구시죠? 제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. 그 아이의 친모입니다.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숨이 막혔어요. 남편의 아이를, 내가 낳지도 않은 여자의 아이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웠다는 건가요?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문서만 남기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.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낯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쩌면 그동안도 몇 번 스쳐 지나갔던 걸지도 모릅니다. 그저 제가 애써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? 장례식이 끝나고 밤늦게까지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 서랍 안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. 그 안에는 다 자란 아들의 어릴 적 사진들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그 애는 내 죄의 결과야. 하지만 그 애만큼은 죄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다. 편지를 읽던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.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허망함만이 가득 찼습니다. 나는 정말로 속고 살았던 걸까요?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그날 밤 나를 짓눌렀습니다. 그 아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?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. 한 집에서 30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. 남편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사실.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여자. 나는 도대체 이 30년을 무엇을 믿고 살아왔던 걸까요? 무릎이 후들거릴 정도로 흔들리던 어느 날, 책상 위에 놓인 아이의 서류 뭉치 하나를 정리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. 보험 서류. 사망자 수령인 이름이 그 아이였습니다. 그것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손글씨로 남긴 위임장까지 포함된.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. 나는 손가락이 떨려가며 그 서류를 넘겼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 아이의 법적 부가 남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. 웃음이 나더군요.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. 30년간 속고 살았습니다.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잠재우고 열이 날 땐 밤새 머리맡을 지키고 입학식마다 새 옷 사주고 도시락을 싸던 그 모든 시간이 나는 그저 누군가의 실수와 배신 위에 놓인 대신 살아주는 삶을 살았던 걸까요? 그날 밤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. 혹시 너 다 알고 있었니? 그 아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네.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언제부터? 아주 어릴 때부터요.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우연히 아버지랑 어머니가 싸우는 걸 들었어요.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.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니? 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? 어머니는 계속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. 그거면 됐어요.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.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. 그래서 전 그냥 어머니가 어머니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.
이게 미안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놓친 시간을 향한 절망인지 감정의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. 그 아이는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였습니다. 그리고 내가 속고 살았던 그 남자의 아이이기도 했습니다.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. 말없이 오래도록. 그 순간 처음으로 나는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아이를 피했습니다. 부끄러웠어요.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를 처음으로 의심했고 그 아이를 품고 키우는 내 마음에 이름표를 붙이려 했던 나 자신이. 사람들은 말합니다. 핏줄은 속일 수 없다고.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. 사랑은 속일 수 없던가요? 나는 매일 그 아이의 옷을 손수 빨았고 그 아이를 위해 아침밥을 지었고 감기 걸렸을 땐 내 이마보다 더 자주 그 이마를 쟀습니다. 그게 어머니가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? 몇 주 뒤 아이에게서 정중한 말투의 문자가 왔습니다. 어머니,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?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.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요. 결혼식 날 아이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신부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. 아이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무언가를 건넸습니다. 하얀 봉투. 그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. 어머니께. 이제야 쓰는 이 편지가 어쩌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, 숨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지키고 싶었습니다.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. 저는 어머니 덕분에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배웠고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. 어머니라는 말, 앞으로도 계속 불러도 될까요?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, 어머니.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 엄마께. 나는 그 편지를 품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. 진실은 아팠지만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.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끄럽고도 아픈 기억이지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네요.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웃음 노후 사연 이야기였습니다.